(2024년 1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좌파들은 모욕주기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공표하지 않을 겁니다. 아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대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까요? 진액 탄핵한다고 굉장히 겁을 줬습니다. 탄핵할까요? 가히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들의 작전은 모욕주기입니다. 망신주기입니다. 지금 도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계엄에 뭐라도 연루된 사람들은 전부 다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신에 못 견디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겪어보셨죠? 많이 보셨죠? 이재명 사건, 대장동 게이트 등등이 터졌을 때 이재명 측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매우 곤란해졌죠. 망신을 당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기세등등합니다. 네, 고비입니다. 이 모욕에 맞서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처럼 견뎌낼 것이냐. 근데 이재명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견뎌내면 그건 곤란하지만 견뎌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엄령이라는 똥볼은 이미 찬 거고 엎어진 물이고, 그 이후에 윤석열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그리고 역전을 노려야 되는데 일단은 차분한 작전을 하는 거 아니냐, 모욕을 마구 퍼붓는 민주당과 야당의 좌파의 공세에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견디다 보면 세상이 또 바뀝니다. 지금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했다, 점집에서 계엄에 대한 메모를 하면서 뭐 사살이란 표현을 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가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윤석열 캠프를 모욕 주는 게 바닥나면, 야, 이것도 민주당은 또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네가 강제로 통과시킨 특검법이 거부됐다고 또 탄핵을 해? 이렇게 하면서 국민 여론이 변합니다. 가히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은 좌파와 더불어 난동 수준, 폭동 수준입니다. 이러한 난동과 폭동, 국민 지지를 못 받는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재에서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뜻을 밝힐 수 있잖아요. 아니면 광화문 시위 현장에 나와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미안하다, 도움을 청한다,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욕 난동 정국을 만들어서 정권을 탈취하려는 좌파 연합한 이재명 세력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 그 이후에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볏짚단을 들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제막했습니다. 산업화의 상징으로 박 대통령을 꼽는데 벼포기를 들고 있는 거는 조금 뜻밖이에요. 옛날에 65년도에 찍은 사진을 근거로 했다는데 그때 박정희는 50도 되기 전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박 대통령은 상당히 나이 들고 이런 모습인데, 젊은 모습이고, 산업화인데 왜 벼를 들고 있지? 이런 뭐 의문점들은 있습니다만, 저는 박 대통령 동상은 창원, 울산, 구미, 대구, 그리고 서울, 부산 등 전국 곳곳, 물론 광주도 포함되는 다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으로 생긴 큰 도시가 울산이고 포항이고, 창원은 뭐 아주 시골이었는데 지금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가 됐습니다. 뭐 서울이 탈바꿈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박정희의
향수를 갖고 있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쪽에서는 뭐 DJ 세가 강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처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야 된다. 어떤 곳에서는 군인 박정희, 영등포에 있었던 제5관고사령부에는 5.16 혁명을 하는 박정희 동상이 있으면 좋겠네요. 영남대학교에는 영남대학교 설립자로서의 박정희 흉상이 있고, 그리고 박정희가 5사단장 했나 5사단인가 7사단인가 거기에는 박정희 사단장 시절의 동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있다 보면은 동대구역에 볏집단을 듣고 있는 박정희 동상도 괜찮죠. 지금은 좀 생뚱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에 대해서 또 좌파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동상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될 때까지 동상을 모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그랬어요. 모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밧줄을 걸어서 땡기고 뭐 페인트질 뿌리고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인간을 쇠뇌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하얀 종이를 들고 하얗다 그러는데 이게 계속 까맣다 그러는 사람들이 또 따라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욕을 줘서 위대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대한민국을 벌겋게 칠하겠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전이 모욕입니다. 이 모욕에 걸려서 스스로 무너질 수는 없죠. 우리 검찰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계엄 관련 사건 조사하면서 바로 수갑을 채웠어요. 검찰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손을 이렇게 감쌌던데 그거 진짜 오만한 검찰의 사람 망신 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수갑 그대로 드러나겠죠. 수정. 그게 턱 나가면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와 완전히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람 망신 줘갖고 기 꺾어가지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자백하도록 만드는 게 수법이었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때 썼던 방법입니다. 참 안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억울해서 자살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기업인들 중에서 나이 50대 후반 60대 이제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할 때인데 그때 막 그런 망신 당하고 체력도 지쳐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사람이 버티는데 에너지 떨어지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붕괴시키는 겁니다. 검찰도 써먹고 좌파들도 이걸 써먹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주변에서도 이러한 모욕 때문에 자살했던 사람이 많은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노정명 원내대변인이 김어준 유튜브는 참 잘 나가네. 거기 가서 국무위원 16명 중 현재 박성재 법무장관은 직무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15명인데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를 의결하지 못한다. 의결하지 못하면은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국무회의 못 열어서 바로 된다. 그래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참석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이렇게 갔다가 참 곤란해진 사람들, 그 사람 동의한 것도 아닌데 계엄에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계속 망신을 주고, 망신만 줍니까? 아주 계엄에 협조한 세력으로 몰아서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제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시켜서. 그러면 이제 장관들은 안 하겠다라고 사퇴하는 사람 나올 거고, 그러면 국무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아까도 11명이 구성돼야 계엄 선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이하가 되면은 국회에서 보는 법안들이 다 자동 발효되죠. 정부 이송 법안이 15일 이내에 공포되거나 제의는 거부권 행사합니다. 요구를 아니 할 때는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헌법 53조 5항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렇게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건방을 떨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 이제 뭐 윤석열 정부도 끝났구나, 이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냥 사표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 괜히 하나만 걸리면은 뭐 신문지상에 이름 나오고 하나도 좋을 게 없고 자녀들이나 친척들한테도 창피하니까 이게 무력화되죠. 그러다가 뭐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 이렇게 해서 와해시키는 겁니다. 모욕주기입니다. 모욕주기. 이러한 모욕주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세력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뜻이 순수했더라도 뭐 계엄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 수사기관들이 내란, 뭐 탄핵소추도 내란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묵묵히 견뎌내야죠.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모욕주기가 바닥이 나놓은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 뭐
서서 떨어져 가는 게 보이죠. 통일 트랙터, 옛날 이복 보내기로 했던 트랙터 끌고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모욕을 줬는데 결론적으로 이 북한에 보내려고 한 트랙터를 끌고 나왔구나. 순수 농민들이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죠. 아, 이 좌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군영지프가 계엄 선포한 날 여의도에 왔는데 그거를 한 젊은이가 막아서고 남자가 여러 사람이 막아서는 동영상 의신이 찍은 건데 그거를 이 남자 누굽니까 하고 올렸는데 아직 안 나타나요. 그 남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민노총이나 이런 데 속한 직업운동가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순수한 청년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쭉 가서 그 막아서는 사람들도 되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림도 그렇고. 이게 이제 순수한 젊은이다 하고 딱 나오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한테, 이재명도 기분 좋겠지만은 이게 직업혁명가로서 안 나온다. 직업혁명가가 밝혀지면은 여론이 쓱 변하죠. 아,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었구나. 네, 그때까지는 윤석열 세력이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견뎌내서 왜 계엄을 했는지 설명을 할 기회를 잡고 그럴 기회가 오게 되면 이제 다수의 군중 앞에 가서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운명에 맡겨 보는 거죠. 뭐. 한 총리 또한 설날에 죽거나 대보름에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한 운명에 맡기고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모욕주기. 뭐 비가 조금 올 때는 비 안 맞으려고 뛰어들지만 비 흠뻑 맞고 나면은 오히려 비 맞는 게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옷이 다 젖으면 흙탕물 튀는 거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바닷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한번 빠지고 나면 바닷물에 들어가서 오히려 젖은 사람들 끌어내리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이재명 씨가 추미애가 되는 거고 윤석열은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듯이 모욕을 견뎌내야 될 겁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 뭐 온갖 처벌을 한다 뭐 한다 온갖 다 난리였잖아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곤란해져서 추미애를 사퇴시키는 쪽으로 갔잖아요. 국민 여론이 바뀌니까.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정도 지지는 못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견뎌내고 그리고 만에 하나 내년에 대통령직을 복귀한다면 그때는 제대로 해야죠. 아마 그때는 탄핵이 실패했기 때문에 레임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야권이 총력을 기울일 텐데 그때는 진짜 있는 일 없는 일 이제는 뭐 진짜 그야말로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국민들 설득을 하고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대선에서 보수가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여지가 있겠죠. 그게 없으면 뭐 레임덕으로 무너지면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거의 동시에 치르게 되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제 확실하게 좌파에게 넘기는 이재명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청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을 겁니다. 현재 보수로서는 큰 답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버텨내는 쪽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잘못에 대해서 조선일보식으로 공격을 해대봐야 이미 엎어진 물이고 이제는 이쪽으로 뭉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 차리고 복귀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밀어주는 세력이 돼야 되죠. 같이 가야 됩니다. 모욕에 맞서라 윤석열 차분하게. 그리고 민주당의 난동은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 국무회의에서 쌍특검을 공포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한덕수 총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 민주당 난동에 국민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